저는 평생 소금은 나쁜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70대 아버지께 저염식을 권했고 국물은 남기고 야채 위주로만 드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몸에 소금이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짠 음식은 해롭지만 싱거운 음식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요. 건강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사실이었죠. 저는 25년간 노년 영양과 염분 균형을 연구해온 박사 김진호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소금을 적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소금이 아니라 잘못된 상식입니다. 무조건 싱겁게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믿음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몸은 염분이 있어야 제대로 움직입니다. 신경이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수축하고 세포가 영양을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에 염분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국물은 무조건 버리고 소금은 손도 안 대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피로감이 심해지고 밤에 자주 깨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겪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염분 부족의 신호인데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만 돌리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염식의 숨은 함정과 몸을 살리는 소금의 올바른 섭취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어보시나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하던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 아버지를 통해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싱겁게 드신 지 10년째였어요. 국은 건더기만, 커피 하루 2잔, 물은 2리터 이상, 누가 봐도 교과서적인 건강 습관이었죠. 저도 아버지가 이렇게 관리하시는 걸 보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운이 빠지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밤엔 화장실을 5번씩 가셨고 손발은 항상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몸의 염분이 바닥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병들게 한 거구나. 제 옆집에 사시는 75세 박영희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혈압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싱겁게 먹으라고 하셔서 국물도 안 드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 드시고 소금은 아예 안 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온몸에 힘이 없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염분이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관리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염식이 왜 노년 건강을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소금 활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저염식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나트륨은 우리 몸의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기본 물질입니다.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신경 전달이 약해져서 피로가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숨 쉬는 모든 활동에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37%가 저나트륨 상태를 보였다고 해요. 거의 3명 중 1명꼴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는데 오히려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정수님은 싱겁게 먹은 뒤부터 오후마다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다고 느꼈대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 그냥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지내셨죠. 그런데 제가 아침 소금물 루틴을 권해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박정수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일염 꼬집을 녹여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차 마시듯이 5분 정도에 걸쳐 조금씩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의 전해질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다만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오후마다 피곤하거나 기운이 빠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이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은 좋지만 염분이 없는 물을 과하게 마시면 몸속 전해질이 희석되거든요. 우리 몸은 일정한 농도의 염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물만 계속 들어오면 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일본의 한 장수마을을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거기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루 물 섭취량이 2리터 이하인 어르신이 오히려 전해질 균형이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적당한 양을 마시되 염분도 함께 보충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8세 이영호님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매일 물 3리터를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부종이 심해지고 밤에 화장실을 5번씩 가게 됐죠.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고 소금물 루틴을 시작하신 뒤에 몸에 붓기가 빠지고 밤에 푹 자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총 수분량을 1리터 반 정도로 조절하시고 운동 후에는 소금물 한 잔을 추가로 드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총 수분량은 1리터 반 내외로 조절하고 운동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은 소금물 한 잔 추가하는 겁니다. 특히 커피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은 수분 배출이 많으니까 염분 보충이 더 필요해요. 혹시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물을 버리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국물이 짜니까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기잖아요. 그런데 국물 속에는 천연 나트륨과 아미노산,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거든요. 특히 된장국이나 동치미 국물은 발효 과정을 거쳐서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실제로 된장국 국물을 함께 섭취한 어르신이 국물만 버린 그룹보다 혈중 전해질이 안정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국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냥 버리면 영양의 반을 버리는 셈입니다. 82세 김영자님 경우를 보면요. 국물을 전혀 안 드시다가 제 권유로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새벽 화장실 횟수가 줄고 오랫동안 고생하던 변비가 개선됐습니다. 국물 속의 염분과 수분이 장을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준 거죠.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짜지 않은 된장국이나 동치미 국물 한 국자 정도는 꼭 함께 드시는 겁니다. 간을 아주 약하게 조절해서 끓이시고 식사 중간에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고혈압이 심한 분은 간을 더 약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국물 버리시나요? 아니면 드시나요? 그런데 염분 부족이 수면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아셨나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방광 근육이 긴장되어서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자면서 회복하고 재충전하는데 자꾸 깨면 제대로 쉴 수가 없죠. 미국 노화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저염식을 하는 어르신이 수면 중 각성 횟수가 평균 3회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밤에 3번 이상 더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거죠. 75세 박영호님은 매일 밤 새벽 3시에 깨서 잠을 못 이루셨대요.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 보면 아침이 되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그랬죠. 제가 구운 바나나와 소금물 루틴을 함께 하라고 권해드렸어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소금이 방광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지금은 새벽 3시 각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잠자기 2시간 전에 프라이팬에 바나나를 껍질째 살짝 구워서 호두 3개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약불에 3분에서 5분 정도면 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바나나를 반 개만 드시고 너무 늦은 시간에는 피하세요. 요즘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염분 부족은 피부와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소금은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거든요. 염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기에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독일에서 진행한 한 연구를 보면 충분한 나트륨을 섭취한 그룹이 상처 회복 속도가 1.5배 빨랐다고 해요. 염분이 세포 재생과 면역 기능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결과죠. 79세 이순자님은 저염식을 하신 뒤부터 피부 가려움으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긁어서 상처가 나고 그게 잘 낫지 않아서 피부과도 다니고 그랬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된장국과 동치미 국물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면서 피부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가려움증도 많이 줄었고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발효된 소금물, 그러니까 된장국이나 김치 국물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겁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염분은 몸에 부담이 적고 흡수도 잘 돼요. 다만 직접 소금을 볶아서 먹는 건 피하세요.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요즘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거나 가려우신가요?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몸을 살리는 소금 활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소금물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공복에 따뜻한 물 500ml에 천일염을 1티스푼보다 적게, 그러니까 한 꼬집 정도만 넣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너무 뜨거우면 식도에 자극이 되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절대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5분에 걸쳐서 천천히 차 마시듯이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전해질이 보충되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실천한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겁고 오전 시간이 훨씬 활기차진다고 하시죠. 내일 아침 이 루틴 한번 해보시겠어요? 꾸준히 하시면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점심 때는 된장국 국물 한 국자를 꼭 드세요. 된장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발효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도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된장국을 너무 짜게 끓이면 안 돼요. 된장 양을 평소보다 반으로 줄이시고 야채를 많이 넣어서 끓이세요. 호박, 무, 양파, 표고버섯 같은 걸 듬뿍 넣으면 국물 맛도 깊어지고 영양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꺼번에 다 마시지 마시고 식사 중간중간에 한 입씩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오늘 점심엔 국물 남기지 말아볼까요? 저녁에는 구운 바나나로 수면을 준비하세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숙면을 유도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만약 당뇨가 있으시다면 바나나를 반 개만 드시면 돼요. 바나나는 껍질째 굽는 게 포인트입니다. 프라이팬을 약불로 예열하고 바나나를 통째로 올려 놓으세요.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껍질이 검게 변하는데 그때 꺼내서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됩니다. 계피를 살짝 뿌리면 더 맛있어요. 호두 3개 정도 같이 드시면 영양 밸런스도 좋습니다. 오늘 밤 수면제 대신 바나나 1개 어떠세요? 그리고 소금을 선택할 때도 신경 쓰셔야 해요. 천일염은 미네랄이 살아있는데 정제염은 짠맛만 남아있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미네랄이에요. 천일염을 고르실 때는 간수만 뺀 제품을 선택하세요. 간수는 쓴맛이 나고 몸에도 부담이 되거든요. 집에서 직접 소금을 굽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권하지 않습니다. 높은 온도로 볶으면 미네랄이 다 파괴돼요. 그냥 천일염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 있는 소금 혹시 정제염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계절별로 소금 섭취량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염분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양을 늘려야 해요. 특히 더운 날 산책하거나 운동하고 나면 소금물을 꼭 마셔주세요. 겨울에는 체온 유지에 더 집중하세요. 기온이 낮을 때는 따뜻한 물에 소금을 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염분도 보충하는 거죠.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겨울철 소금물 루틴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지금 계절에 맞는 소금 섭취법 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로 소금 섭취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운동 30분 전에 소금물 한 컵 마시고 운동 끝나고도 한 컵 더 마시세요. 땀으로 빠져나간 염분을 바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육 경련도 예방되고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아침에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가시기 전에 소금물 한 잔 마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돌아오시면 바나나 반 개와 소금물 한 잔 더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식사 때 김치를 드실 때도 물에 헹구지 마세요. 김치에 들어있는 염분과 유산균은 우리 몸에 정말 좋거든요. 특히 겨울에 담근 김치는 자연 발효되어서 염분이 순해져요. 그냥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는 조금만 드시고 국물은 피하세요. 젓갈은 염도가 높아서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김치 자체는 문제 없지만 젓갈 국물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죽을 끓일 때 소금 대신 된장을 조금 풀어보세요. 죽이 더 구수해지고 영양도 좋아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특히 아침 식사로 죽을 드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일을 드실 때도 약간의 소금을 곁들이면 좋아요. 수박이나 참외에 소금을 살짝 뿌려 먹으면 단맛도 더 살아나고 전해질 보충도 되죠. 우리 어른들이 예전부터 해오던 방법인데 실제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 마무리하면서 잘못된 저염식의 위험과 올바른 균형의 힘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짠 음식이 해로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싱거운 음식은 더 위험합니다. 건강의 핵심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 그러니까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소금을 최대한 안 먹어야 한다. 국물은 무조건 남겨야 한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올바른 관리는 다릅니다. 적당한 염분은 꼭 필요하다. 국물 한 국자는 영양의 보고다. 물은 적당히 마시되 염분과 함께 보충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염식으로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피로하고 불면에 시달리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손발이 차갑고 근육에 쥐가 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심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기력이 떨어지죠. 제 아버지처럼 쓰러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눈 뜨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기차고 밤에는 푹 자고 피부는 촉촉하고 소화도 잘 되고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죠. 작은 습관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염식으로 10년을 보낸 제 아버지가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소금물 루틴을 하시고 점심에는 된장국 국물을 드시고 저녁에는 구운 바나나를 드세요. 그 결과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고 낮에 피곤한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손발도 따뜻해지셨고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루틴만 기억하세요.
아침 소금물, 점심 된장국, 국물, 저녁 구운 바나나.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이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요. 무리하지 마세요. 자신의 몸 반응을 들으면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혈압이 높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진행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달라질까 싶었죠. 하지만 제 아버지와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했어요. 작은 습관이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걷는 방법, 즉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관절도 음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 혹은 이미 하고 있어요 중 하나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거든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오늘도 건강하세요.